다양한 장르의 이야기를 들려주는 이야기 극장.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지금 시작합니다. 설계된 핏줄 제1부 낙원의 성벽 제2장 화려한 감옥의 밤. 본체에서 숲길을 따라 좋게 10분은 걸어 들어가야 나타나는 별채. 청운제는 이름과 달리 지독하게 불길한 기운을 내뿜고 있었다. 고풍스러운 기와지붕과 정갈한 석가래는 거칠해일 뿐 내부는 사방이 방음벽으로 처리되어 외부의 소리가 단 한마디도 새어나가지 못하게 설계되어 있었다. 경호원들에게 등 떠밀려 안으로 들어선 서연은 육중한 문이 뒤에서 닫히는 소리를 들었다. 잠금 장치가 맞물리는 소리는 서연의 심장 한 구석을 날카롭게 베어버렸다. 이거 열어주세요. 오빠 어딨어? 서연은 문을 두드렸지만 돌아오는 것은 자신의 손바닥이 얼얼해지는 진동뿐이었다. 거실 한가운데 덩그러니 서자 사방에서 자신을 지켜보는 감시 카메라의 붉은 불빛이 보였다. 마치 포식자의 눈이 어둠 속에서 번뜩이는 것 같았다. 방 안에는 최첨단 공기청정기와 습도 조절기, 그리고 고급 임산부용 가구들이 완벽하게 세팅되어 있었다. 하지만 그 화려함은 서연에게 안락함이 아닌 소름 끼치는 공포를 안겨주었다. 차명옥은 서연을 사람으로 대접하는 것이 아니라 그녀가 품은 태강의 핏줄을 보관하는 귀한 상자로 취급하고 있었다. 2시간쯤 지났을까 소리 없이 문이 열리고 하얀 가운을 입은 영양사와 가사 도우미들이 들어왔다. 그들은 기계적인 동작으로 식탁 위에 음식기를 정렬했다. 임신 초기 산모에게 필요한 영양 성분을 치밀하게 계산한 식단입니다. 남김없이 드셔야 합니다. 회장님의 명령입니다. 영양사의 목소리에는 높낮이가 없었다. 서연은 역겨움이 치밀어 올랐다. 식탁 위에는 유기농 채소와 엄선된 단백질 식단이 차려져 있었지만 서연의 눈에는 그것이 마치 도축되기 전 가축에게 먹이는 사료처럼 보였다. 안 먹어. 이거 다 치워요. 나 여기서 내보내달라고. 서연이 접시를 바닥으로 쓸어버렸다. 요란한 소리와 함께 음식이 바닥에 흩어졌지만 영양사의 표정은 흔들림이 없었다. 그녀는 무표정하게 뒤를 돌아 인터폰을 향해 말했다. 산모가 거부 반응을 보입니다. 2단계 조치를 취해주세요. 말이 끝나기 무섭게 검은 수트를 입은 의료진 2명이 들이닥쳤다. 그들은 서연의 팔을 거칠게 제압하고 소파에 눕혔다. 이거 나! 뭐 하는 거야? 산모님이 식사를 거부하시면 태아의 영양 불균형이 우려됩니다. 정맥 주사로 영양분을 공급하겠습니다. 차가운 바늘이 서연의 혈관을 파고들었다. 서연은 공포에 질려 비명을 질렀지만 그들은 능숙하게 주사액을 주입하고 서연의 움직임을 억제했다. 주사액이 몸속으로 퍼지자 알 수 없는 나른함과 무력감이 서연을 덮쳤다. 눈꺼풀이 무거워지는 찰나 문틈 사이로 차명옥 회장의 서늘한 그림자가 비쳤다. 차명옥은 흩어진 음식 조각들을 우아하게 피해 서연의 침대 옆으로 다가왔다. 그녀는 실크 장갑을 낀 손으로 서연의 젖은 머리카락을 쓸어 넘겼다. 가여운 거. 고집을 부리면 너만 힘들 뿐이다. 네가 여기서 나갈 수 있는 방법은 딱 2가지다. 네 발로 수술대에 오르거나 아니면 내 방식대로 아이를 낳아 내놓고 사라지거나. 서연은 흐릿한 정신줄을 붙잡으며 차명옥의 눈을 노려보았다. 오빠가 가만히 있지 않을 거야. 우리 사랑해. 당신이 갈라놓을 수 없어. 차명옥은 처음으로 소리 내어 웃었다. 그 웃음소리는 찬물을 끼얹듯 서연의 가슴을 서늘하게 만들었다. 사랑? 윤재가 너를 사랑해서 데려왔다고 생각하니? 아니, 그 아이는 너를 탈출구로 쓴 것뿐이다. 내가 설계한 완벽한 인생에서 도망치고 싶어서 가장 비천하고 흔한 장난감을 골라 내 앞에 시위한 거지. 너는 사랑을 한 게 아니라 이용당한 거야, 강서연. 아니야, 거짓말이야. 윤재는 지금 본체 서재에 갇혀 있다. 내가 준 서류에 서명 한 번만 하면 너를 살려주겠다고 했지. 그런데 그 아이가 뭘 선택했는지 아니?
그 아이는 지금 침묵하고 있어. 네 목숨보다 자신의 후계자 지위가 흔들릴까봐 전전긍긍하며 침묵을 선택했다고. 차명옥의 말은 독화살이 되어 서연의 심장에 박혔다. 윤재를 믿고 싶었지만 그가 말했던 오빠가 지켜줄게라는 약속이 이 거대한 성벽 안에서 얼마나 무력한지 서연은 이미 체감하고 있었다. 차명옥은 서연의 귓가에 낮게 속삭였다. 내일 아침까지 생각하렴. 네 부모의 가게에 불이 날지 아니면 네가 순순히 태강의 암탉이 될지. 내 인내심은 그리 길지 않단다. 차명옥이 떠나고 난 뒤 어두운 방 안에는 서연의 거친 숨소리만 남았다. 주사 기운 때문에 몸은 천근만근이었지만 정신은 더욱 또렷해졌다. 서연은 떨리는 손을 자신의 아랫배 위에 올렸다. 아직 아무런 움직임도 느껴지지 않는 초기였지만 서연은 느낄 수 있었다. 이 안에서 작은 생명이 자신을 믿고 숨을 쉬고 있다는 것을. 아무도 믿을 수 없어. 오빠도 이곳 사람들도 오직 내 아기와 나뿐이야. 서연은 창밖의 어둠을 보며 눈물을 닦았다. 지금까지의 강서연은 죽었다. 다정한 디자인을 하고 따뜻한 세상을 꿈꾸던 디자이너는 이제 없었다. 아이를 지키기 위해서라면 자신을 짓밟는 이 거대한 성벽의 주인이 되어서라도 살아남아야 했다. 서연은 바닥에 흩어진 밥알을 손으로 집어 입 안으로 밀어 넣었다. 모욕적이었지만 씹어야 했다. 그래야 버틸 수 있고 그래야 싸울 수 있으니까. 그때 별채 뒷마당 쪽 창문에서 아주 작은 두드림 소리가 들려왔다. 서연은 숨을 죽이고 창가로 다가갔다. 어둠 속에서 낯선 여자의 얼굴이 보였다. 태강의 둘째 며느리이자 차명옥의 철저한 감시 아래 날개 꺾인 채 살아가던 지수였다. 지수는 창살 사이로 작은 메모지 하나를 밀어 넣었다. 살고 싶으면 내일 회장님이 주는 물을 마시지 마요. 내가 도울게요. 서연의 눈동자가 흔들렸다. 태강의 성체 안에서 발견한 뜻밖의 아군, 혹은 또 다른 덫일지도 모르는 손길. 서연은 메모를 입에 넣어 씹어 삼켰다. 이제 진짜 전쟁이 시작되려 하고 있었다. 제3장 독이 든 성배와 비밀의 동맹. 별채의 새벽은 푸르스름한 안개 속에 잠겨 있었다. 서연은 잠든 척 침대에 누워 있었지만 눈꺼풀 아래로 끊임없이 지수가 건넨 메모의 문장을 되새겼다. 내일 회장님이 주는 물을 마시지 마요. 그 말은 서연에게 유일한 생명줄이자 동시에 거대한 의구심이었다. 차명옥의 감시가 칼날처럼 번뜩이는 이 성체 안에서 어떻게 둘째 며느리라는 여자가 자신에게 접근할 수 있었을까? 하지만 서연은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이곳에서 서연을 인간으로 보는 이는 아무도 없었고, 심지어 믿었던 윤재조차 본체 어딘가에 유폐되어 소식조차 끊긴 상태였다. 오전 8시, 어김없이 육중한 문이 열리는 소리와 함께 차명옥이 들어왔다. 그녀의 뒤에는 어제보다 더 많은 의료진과 가사 도우미들이 그림자처럼 따라붙었다. 차명옥은 서연의 침대 곁으로 다가와 우아한 자태로 의자에 앉았다. 잠은 좀 잤느냐? 네 눈이 핏발 선 것을 보니 헛된 생각을 하느라 밤을 지샌 모양이구나. 차명옥의 목소리는 평온했으나 그 안에는 상대를 짓누르는 절대적인 권위가 실려 있었다. 그녀가 눈짓하자 도우미 한 명이 쟁반 위에 놓인 크리스털 컵을 내밀었다. 컵 안에는 연한 보랏빛을 띠는 액체가 담겨 있었다. 태강의 안주인들이 대대로 마셔온 보약이다. 태맥을 안정시키고 산모의 기운을 보강해주지. 한 방울도 남기지 말고 마시거라. 보랏빛 액체. 투명한 유리잔 안에서 일렁이는 그 빛깔은 마치 아름다운 독사처럼 매혹적이면서도 불길했다. 서연은 지수의 경고를 떠올렸다. 마시는 신용만 할 것인가? 아니면 정면으로 거부할 것인가? 서연은 떨리는 손으로 잔을 받아들었다. 차명옥의 차가운 시선이 서연의 목을대를 쫓고 있었다. 왜? 내가 독이라도 탔을까봐 무서우냐? 아기가 걱정돼서요. 제가 모르는 건 먹고 싶지 않아요. 건방진 거.
그 아이가 누구 덕분에 이 화려한 감옥에서 대접받고 있는지 잊었느냐? 마셔라. 이것 또한 내 통제 아래 있는 산모의 의무다. 차명옥의 눈빛이 서슬퍼렇게 빛났다. 서연은 잔을 입술에 갖다 대었다. 달큰하면서도 묘하게 비린 향이 코끝을 찔렀다. 서연은 잔을 기울이는 척 하다가 갑자기 헛구역질을 하며 잔을 바닥으로 떨어뜨렸다. 비싼 크리스털 조각이 대리석 바닥에 흩뿌려졌다. 보랏빛 액체가 서연의 하얀 환자복 소매와 바닥에 얼룩을 남겼다. 죄송해요. 입덧이 심해서. 서연은 연신 구역질을 하며 몸을 떨었다. 차명옥의 미간이 일순간 좁아졌으나 이내 서늘한 미소를 지었다. 천한 몸이라 귀한 약을 거부하는구나. 좋다. 오늘은 이만하지. 대신 내일은 주사기로 직접 주입하게 될 게다. 네 입술로 마시는 게 마지막 호의였다는 걸 잊지 마라. 차명옥은 혐오스럽다는 듯 옷자락을 챙겨 방을 나갔다. 의료진들이 바닥을 치우고 사라지자 서연은 젖은 소매를 부여잡고 숨을 몰아쉬었다. 지수의 경고는 진짜였다. 그 약이 무엇이든 그것은 서연과 아이를 위한 것이 아니었다. 그날 밤 서연은 화장실 창문 쪽에서 들려오는 미세한 긁는 소리에 잠이 깼다. 조심스럽게 다가가니 어제 보았던 그의 여인 지수가 청소부 복장을 한 채 화장실 환기구 틈으로 무언가를 밀어넣고 있었다. 강서연 씨, 들려요? 내 말 잘 들어야 해요. 지수의 목소리는 낮고 급박했다. 그 약, 라케시스라는 임상 약물이에요. 아이의 지능이나 신체 조건을 조작하기 위해 태강이 비밀리에 개발한 독이나 다름없죠. 성공하면 천재가 태어나지만 실패하면 기형이나 유산이에요. 차 회장은 도박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서연은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내 배 속의 아이를 상대로 생체 실험을 하려 했다니. 인간의 탈을 쓰고 어떻게 그런 짓을 할 수 있단 말인가. 당신은 왜 나를 도와주는 거죠? 당신도 태강의 사람이잖아요. 창살 너머 지수의 눈에 깊은 슬픔과 증오가 교차했다. 나도 당신처럼 씨바지로 들어왔으니까요. 내 아이는 그 약을 견디지 못하고 죽었어요. 차 회장은 그 시신조차 실험 데이터로 썼죠. 난 이 성체가 무너지는 걸 보는 게 유일한 삶의 이유예요. 강서연 씨, 당신은 살아남아야 해요. 당신 아이는 나와 같은 꼴로 만들지 마요. 지수는 작은 소형 카메라와 도청기가 숨겨진 브로치 하나를 건넸다. 이건 본체 서재의 보안을 뚫을 수 있는 키예요. 윤재 도련님은 지금 서재 지하에 갇혀 있어요. 회장님이 주는 파운 서류에 끝까지 서명하지 않고 버티고 있죠. 하지만 도련님도 오래 못 버틸 거예요. 차 회장은 고문에 가까운 심리 압박을 가하고 있으니까요. 서연은 브로치를 손에 꽉 쥐었다. 오빠가 자신을 배신한 것이 아니었다. 그는 지금도 자신과 아이를 위해 보이지 않는 곳에서 피 흘리며 싸우고 있었다. 그 사실을 깨닫자 서연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미안함과 고마움, 그리고 차명옥을 향한 극도의 분노가 서연의 혈관을 타고 들끓었다. 지수가 사라진 뒤 서연은 거울 앞에 섰다. 거울 속의 여자는 더 이상 성수동의 명랑했던 디자이너가 아니었다. 초췌한 얼굴, 멍든 턱, 그러나 눈빛만은 맹수처럼 형형하게 빛나고 있었다. 서연은 지수가 알려준 대로 별채의 감시 사각지대를 확인했다. 매일 새벽 3시 감시 서버가 백업을 위해 30초간 멈추는 틈을 타야 했다. 오빠, 기다려. 내가 갈게. 서연은 임산부용 긴 가운 안에 날카로운 과도 하나를 숨겼다. 식사 때 몰래 챙겨둔 것이었다. 태강의 피가 섞인 아이를 지키기 위해 서연은 스스로 태강의 방식을 배우기로 했다. 상대가 괴물이라면 나 또한 괴물의 발톱을 가져야만 살아남을 수 있다. 서연은 침대 시트를 찢어 길게 따아 밧줄을 만들었다. 손바닥이 까지고 피가 배어나왔지만 통증조차 느껴지지 않았다. 배 속의 아이가 작게 꿈틀거리는 것 같았다.
마치 엄마의 결심을 응원하기라도 하듯. 우리 아기 엄마가 꼭 살릴 거야. 태강이 아니라 최윤재의 아들로 살게 해줄게. 서연은 시계 바늘이 세시를 향해 달려가는 것을 응시했다. 폭풍 전야의 정적이 별채를 감쌌다. 밖에서는 다시 빗줄기가 굵어지기 시작했다. 하늘도 이 비극적인 전쟁의 서막을 알리는 듯했다. 드디어 2시 59분 50초. 서연은 숨을 멈추고 창문을 열었다. 3, 2, 1. 붉은 카메라의 불빛이 꺼지는 찰나 서연은 밧줄을 던져 창밖으로 몸을 날렸다. 차가운 빗물이 온몸을 적셨지만 서연은 뒤도 돌아보지 않고 본체를 향해 달렸다. 저 거대한 성벽 뒤에 갇힌 자신의 사랑과 진실을 찾기 위해